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데요. 민주주의와 명상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회의 변화도 촉진하는 그런 차원으로 명상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연성수 대표님 그 명상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직접민주연대 상임대표 연성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명상은 일반 명상은 달라가지고 명상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허리를 구부려서 자기 팔이 어디 닿나 한번 구부려 보세요. 몸을 구부려서 다리는 쭉 펴고 팔이 어디까지 닿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목 간신히 닿습니다. 예,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서수인 상태에서 몸을 쭉쭉 펴세요. 쭉 펴세요. 자, 조금 내리시고, 다시 한번 몸을 쭉 펴세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서 팔이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더 내려가는 사람. 저는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저도 그대로입니다. 네. 편이었어. 보통 학생들하고 해보면은 한 7, 8cm 더 내려가요.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손에 힘 빼고 힘 돌려보세요. 빨리. 손에서 뭐가 잡혀요? 뭐 약간의 뭐 공기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 자,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딱딱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아까보다 잘 돌아갑니까? 네. 네. 손에서 이렇게 네. 뭉게 하는 거 잡혀요? 구름 같은 거? 네. 뭐 잡히네요. 네, 희한하다. 잡히죠? 네, 뭐 잡히네요. 자, 그만. 저는 안 지금 잡힌. 공기. 안 잡혀요? 네. 안 잡히면 나중에 따로 가느라 이렇게. 이거 하면은 몸이 이게 편안하면은 손에서 뭉글뭉글하는 게 잡혀요. 그게 에너지라 그러는 건데 몸이 피곤하면 게 안 잡히거든요. 근데 처음 이걸 잘 안 잡혔잖아요. 근데 잠깐 심호흡을 한 1분도 안 했잖아요. 그거 하고 돌리면 이게 잡혀요. 무슨 얘기냐면 호흡을 하면 몸이 이완되는 게, 몸이 이완된다고 하는 거는 마음만 이완되는 게 아니라 근육 전체가 다 이완돼요. 저희가 재밌는 시험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세게 치고 그리고 팔을 쭉 뻗으면 팔 길이가 좀 줄어요. 둘이 이제 마주보고 하는 건데 줄었는데 심호흡을 한 1분 정도 하고 다시 하면 팔 이만큼 늘어나요. 그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이완되면은 그 근육도 이완되는 거예요. 근육이 이완된다는 얘기는 그 뼈가 뼈 많이 사이 있죠. 이게 다 늘어나요. 그래서 허리 굽힐 때
더 내려가는 게 뼈 마디 잡고 있는 힘줄이 원활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상은 누가 창안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힘들고 그러면 호흡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슬플 때 호흡을 내뱉어요, 들이마셔요? 내뱉죠. 내뱉어야지 긴장이 이완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어 보니까 이완되더라고 이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 날숨을 내뱉으면 훨씬 더 몸이 더 이완되는 거를 경험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거를 명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발전시켜 가서 이제 뭐 해탈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기본 원리는 사람들이 다 해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상은 보통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명상은 서나 앉으나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편한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상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호흡, 명상은. 내호. 예? 호흡, 호흡. 호흡이요. 명상은. 내호 좋습니다. 명상 한마디로 자기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서 자기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마음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마음이 잘 안 들여다봐지냐? 왜 자기 마음이 잘 모르겠느냐? 평상시에는 욕심, 성냄, 악이론이 꽉 차가지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상태를 보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자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저절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메타인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네. 알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메타인지랑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보고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떤 게 지금 내 마음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지금은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혼란스러운 상태이고요. 처음에는 좀 답답하죠. 한심스럽고 미안하고. 이 어른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 희생한 미안하고.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제일 큰 것은 처음엔 답답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네. 우리 사회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예, 그전에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분명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겪으면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네, 사건 자체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답답하고 조금 한심스러운 생각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까? 또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 이제 그러면서 혹시 이제 저는 뭐 저도 마음에 좀 이렇게 평안을 좀 얻어야 됐고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되어서 지금 참여를 합니다. 선생님은 이태원 참사 보시고 나서 마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놀라움이 좀 컸었고 그다음부터도 저도 좀 답답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밀집해에서 압사 그런 좀 꽉 껴있는 느낌? 지금도 뭐 행정 처리하는 거나 뭐 일 처리, 사회적 현상을 봐도 답답함이. 답답하다.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지금은 좀, 답답하죠.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우리가 지금 현재 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답답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세 분이 주로 답답하신데, 우리 신주림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정말로 기가 찼죠. 그 행사를 해마다 해왔던 건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고, 그래서 진짜 참담했죠. 그리고 너무나 아까웠죠. 젊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좀 즐길 문화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런 것도 있어서 즐긴다는데, 그게 또 원래만 새로 있은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왔던 걸. 그래서 너무나 기가 차고 분통 터지고, 정말로 속이 아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렸죠. 그런데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저는 굉장히 기가 찹니다. 그 나라 전체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잘 산다는 게 이게 뭐가 잘 사는 긴지 정말 지금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극이상입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매일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세월호 때는 이제 그게 선박이라는 걸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 우울감이 있었는데요.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는 걸 보면서 당시에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묵혀놨던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었고요. 사이버 데몬스트레이션이라도 해야 되겠다. 사실은 놀라우리만큼 담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이 비슷해요?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담한 마음. 아마 행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네 분하고 이영기 위원장님하고 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깝깝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영기 위원장님은 세월호 한번 겪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담담하게 내가 좀 뭘 행동해야 되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다 달리 반응을 해요. 여러분 혹시 위기란 말 아시죠? 위기. 네. 위기가 한자로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위험이자 기회기자 합쳐가지고 위기가 돼요. 위기. 그러면 위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역경. 역경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경력이. 경력. 그러니까 역경이 있어야지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야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이런 게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암담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너무 우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행동들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트라우마의 증상이거든요. 이 어떤 사건을 겪고 나가지고 그 사건이 떠올라서 내 일상활동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 풀 수 있는 해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에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겠구나.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정신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 그런 답답함, 우울함, 참담함 이런 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 에너지가 쓰이니까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은 뭐냐면 그런 부정적 감정을 빨리 벗어나서 정상의 활동 돌아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먼저는 그 부정적 감정을 세워야 돼요.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는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호흡과 산책. 산책하는 거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뇌의 한 70%를 써야 돼요. 사람의 뇌는 생각하기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 뇌는 행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하려고. 아닙니다. 사람의 뇌는 운동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동물이죠. 동물이란 말 뜻이 뭐예요?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움직이려고 뇌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더 잘 움직이려니까 다른 움직이는 방법을 이렇게 기획하고 짜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치 아플 때 일단 움직이면 뇌의 70%는 움직이는 대로 가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있던 뇌에 있죠.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은 반 이상은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사실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피드백 과정이에요. 만약에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잘 걸어가고 있어. 그럼 무의식 속에서 나는 지금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런 게 생겨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안 풀릴 때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되게 어떻게 해요? 얘기하다가 막 화가 욱욱 치밀어 올랐어. 그럴 때 물을 마셔. 그러면 물 마시러 가는 과정이 운동이어서 부정적 감정을 반 이상 줄여요. 거기다 물을 마시면 내장 움직여야 돼. 거기에 또 뇌 상당 부분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트라우마 감정이 뭐 튀어나오고 그럴 때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간다. 그리고 갔다 오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한다. 그 다음에 더 간단한 방법. 내가 막 답답하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간단하게 체조를 하세요. 스트레칭 에너지 이런 거. 이런 거만 하더라도 이 하는 동안 생각이 다른 데로 바뀌어요. 그게 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뭐 걸어보고 했는데 잘 안 풀려. 다시 떠올라. 그럴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면 좋아요. 신순 선생님은 취미 활동이 뭐예요? 취미 활동이 걷기입니다. 걷기. 저는 책 읽거나 그림 그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예술 활동하는 거 자기 마음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림 그리다 보면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키잖아요. 객관화시키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트라우마 치료법 중에 또 한 가지가 그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화가 치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생각이에요. 생각 벗어나기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마우스를 들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들어보세요. 이걸 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길이가 한 10cm 남짓 되고 조금 지름이 한 1cm쯤 되는 그런 원통 같이 생겨 있고 제일 끝에는 심이 한 0.5mm쯤 나와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현실인 거죠? 네. 현실과 생각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현실보다 현실이 훨씬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부정적에 너무 머리가 아프면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자기 생각의 상당수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중에서 힘이 없는 생각들은 이 볼펜 묘사하는 중간에 다 사라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센 거면 이걸 깨고 들어가요. 깨고 또 떠올라. 그럼 자기 주변에 거 이렇게 몇 가지 하는 거, 옛날 그 선사들이 차맛이라 그러잖아요. 차맛이 이렇게 향기 맡는 거, 그런 건 다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을 제어하는 또 하나의 쉬운 방법은 현실로 돌아가는 거다. 걷는 거, 뭐 화초에 물 주는 거,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이렇게 묘사하는 거, 그다음에 뭐 또 향을 맡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현실인 거예요. 화나면 먹는 사람들이 있죠. 먹으면 미감이 센 현실이기 때문에 이 잡생각을 다 그냥 날려버려요. 그 순간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명상을 하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명상하지 않더라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화가 나면 친구 만나가지고 술 한참 떨어. 그러면 대충 정리가 돼요. 그런데 친구 만나는 거, 뭐 사먹는 거, 뭐 영화 보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다 시간과 돈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 근데 명상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명상은 내 몸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첫 번째가 호흡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한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손을 바로 코에 대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해보세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눈 감고 해보세요. 눈 감고. 눈 감고. 자, 그만. 지금 이거 해보니까 어떠세요? 편안해집니다. 전 다른 좀 것들을 생각 안 하게 되네요. 따뜻하지 않아요? 아, 따뜻해집니다. 예. 따뜻해지고, 뭔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요 방법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과호흡이라고 해가지고,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기절하고, 그럴 때 이렇게 봉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코 입을 막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줄는다 그래요. 이 사람이 흥분하면은 날숨을 훨씬 더 많이 내뱉어요.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은 머리가 막 혼미해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봉지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봉지 대신에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정돼요. 자, 그 다음에, 복식호흡 하면 좋다 그러죠. 복식호흡은 아랫배로 한다 그러잖아요. 복잡하게 단전 이렇게 설명하는데, 단전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공명이라고 그래요. 이 내장이 그 밑에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공간이 있으면 내장도 이렇게 잘 되겠죠. 근데 공간이 이렇게 내장이 쳐져 계속 사라져 버려. 그러면 내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장이 움직여야지 위에 있는 횡격막을 당겨서 호흡이 되는데 이 내장이 아래에 쳐져 버려서 공명이 쳐버리면 이 횡격막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랫볼을 뿌룩하게 하면 거기에 공명이 살아나요. 내장을 이렇게 밀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호흡하기 훨씬 쉬운 거죠.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뱉을 때 휘파람을 불어보세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휘파람을 부르면
배 어디에 힘이 가요?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셨다가 아랫배가 힘이 가네요. 배꼽이 있는 데가. 그렇죠. 휘파람 불지 않더라도 입 모양을 휘파람 부는 것처럼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해녀들이 휘파람 부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휘파람을 불면은 훨씬 더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복식 호흡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혹시 이런 베개 있으세요? 네. 이런 베개. 이렇게 허리 밑에 있죠? 엉치표 밑에. 여기다가 대고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이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그러고 한 10분 정도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심호흡이 돼요. 복식 호흡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은 잠도 잘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술lun식 빠른 호흡을 할게요. 자, 미얀마에 술룬 명상센터라고 있어요. 이 술룬이란 스님은 일자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탈하고 싶어가지고 명상센터 여러 번 가봤는데 도대체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호흡을 빠른 호흡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하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 양반이 이 호흡 방법 하나로 해탈을 했어. 그래서 미얀마 수도 양곤에 술룬 명상센터라고 있는데 일요일 날 한 100여 명이 다 앉아서 이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한 10분쯤 하다가 숨을 들어마시고 딱 멈춰요. 그러면 숨을 한 3, 4분 정도 멈출 수 있어요. 멈춘 순간 자기 온몸에 그 감각이 아주 선명해져요.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있죠. 그게 너무너무 선명해 보여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이 세상 일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은 이 빠른 호흡을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딱 멈춰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숨이 참아지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온몸에 있는 그 감각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너무너무 잘 보여. 그때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 고통스러운 감각, 어떤 그런 생각도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구나. 이게 별거 아닌 거구나. 내가 괜히 집착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이 술룬이라는 스님은 이 방법 하나 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미얀마 가시면 랑군에 술룬 명상센터가 있고 또 교회로 나가면 게임군 명상센터라고 있어요. 그 두 군데에서는 주로 이 방법 갖고 수행을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자기 배에다 이렇게 대세요. 대고, 자, 코로 하는 거예요. 코로. 내뱉었다가 들어마시고, 들어마시고, 그걸 좀 빨리 해보세요. 자기 능력껏. 자, 시작. 눈 감으시고, 능력껏. 내뱉었다가 들이마시길 빨리빨리 해보세요.
자, 그만 숨을 크게 들어마세요. 크게. 숨 참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몸 감각을 살펴보세요. 자, 그만. 저 보시고, 지금 호흡해보니까 나중에 숨 크게 들어마실 때 숨이 잘 참아지세요? 저는 처음에는 흉통이 되게 왔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 흉통이 좀 완화되더라고요. 예,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참을 때 참아졌습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되게 가슴이 아프면서 힘들었는데 두 번째 덜 아프더라고요. 조 선생님 어땠어요? 선생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숨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편했지, 안 불편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고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하라고 그래서 정지했습니다. 아쉬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기한데 이걸 한 30 정도 하면은 한 10분 정도도 끄떡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몸 감각은 어땠어요? 네? 몸 감각이 느껴졌어요? 몸에 이렇게 감각 변화가 되는 게? 네, 어느 정도. 깊게 저기보다는 일부분, 얼굴 있는 일부분? 부분이라든가, 어깨, 목 이쪽의 감각은 확실하게 느껴졌고, 밑에 부분들은 느낄 때 좀, 감각이 이렇게 변화하는 게 보여요? 네, 느껴졌습니다. 평상시에 이게 안 보이는데 이 호흡하고 나면은 몸 감각이 변화하는 게 보여요. 선생님. 저는 뭐 숨을 참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요. 근데 감각이 얼마나 살아나는가 그건 아직까지 또렷하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중희 선생님은? 네, 저는 그 손을 이렇게 약간 맞잡고 했는 손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 이 호흡할 때 내쉬는 숨도 코로 내쉬어요? 예, 다 코로. 네. 코로. 네, 입은 닫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숨을 이렇게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들어 마시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숨이 저절로 참아지고 편안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몸 감각이 이렇게 쫙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몸 감각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처음에 심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시작. 자, 크게 들이마시세요. 크게. 숨 멈추시고 자기 몸 감각을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어떠셨어요? 선생님, 다름이 네, 아닌 뭐 좀 말씀하세요. 여쭤볼게요. 이게 네. 휴식하고 저는 복식이 같이 일어나는데 복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상관없어요. 아, 그 신경 쓰지 상관없어요? 말고, 그냥 네. 코만 하시는 게 코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흡기하고 호기할 때, 흡기는 음. 이렇게 천천히 되는데, 음. 이렇게 내뱉을 때 너무 빨리 나가서 제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예, 이게, 그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 있나요?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꾸미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상관없어요. 힘 쓰지 마시고, 그냥 코로, 네, 안 되면 느리게 하세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 이제, 예, 끝났을 때 숨이 참아지죠. 네네네. 참아지고, 몸 감각의 변화가 느껴져요? 조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 네네. 편안해지는 거 좀 편안해지는 거. 느꼈어요. 네. 1단계는 이게 하고 나서 숨 들이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아주 편안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편안한 거가 좋아가지고 거기 주저앉아. 그러면 이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해졌을 때 몸의 감각 변화가 느껴지는 거. 막 감각이 빡 바뀌는 게 보여. 선명하게.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몸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통증 있죠? 한의원 가서 침 맞아봤어요? 침 맞으시면 아프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떻게 참아요? 저는 침 맞으면서 그 통증을 이렇게 봐요. 통증을 보고 있으면 통증이 바뀌는 게 보여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픈데 통증이 조금 있으면 아픈 거 좀 덜 아픈 거 이렇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아주 아팠을 때 조금만 덜 아파도 훨씬 덜 아프게 느껴져요. 그렇게 통증이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으면 통증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분노 이런 것도 내가 감정이나 분노가 변하는 걸 볼 수 없으면 거기 말려 들어가서 괴로워져요. 근데 내가 그 감정을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조금 전보다 좀 덜한데? 이건 좀 더 세졌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곡선을 그려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무지하게 괴로웠는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걸 보기 시작하면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술론 빠른 호흡하는 목적은 몸의 감각이 변하는 걸 관찰해서 몸 감각이라는 게 조건이 되면 왔다가 조건이 되면 사라지는 거구나. 별거 아닌 거구나. 이렇게 감정도 생각 내가 이게 별거 아닌 거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법의 1분 3초라는 게 있어요. 마법의 1분 30초. 어떤 감정도 1분 30초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면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 호르몬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 분비된 호르몬 양이 1분 30초밖에 안 가요. 그래서 어떤 감정도 1분 30초만 되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화가 나냐? 그거는 몸에서 계속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 그러면 1분 3초가 되면 이게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화가 난 그럼 얼굴 또 보고 있어. 생각 속에서. 계속 또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1분 30초짜리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분씩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날 감정을 1분 30초면 사라진다 하고 호흡하고 있으면 1분 3초가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그걸 볼 수 있으면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우울하고 그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답답하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한 감정이 상당히 골치 아픈 감정이거든요. 답답하면 일이 손이 안 잡혀요. 답답함도 1분 30초짜리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줄이는 방법은 1분 30초가 지나가도록 내가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뭐 물을 마시거나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면 이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술른 빠른 호흡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을 정지하는 거요? 숨을 정지해서 몸 감각이 변하는 걸 보는 거다. 몸 감각이 변하는 걸 보면서 뭘 본다? 어떤 몸 감각도 조건이 되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되면 사라지는 거구나. 내가 지금 심히 괴로운데 그 괴로움도 시간 되면 사라지는 거구나. 그럼 나는 1분 30초만 잘 버티면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걱정해서 해결될 걱정이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어떤 걱정도 1분 30초만 되면 사라진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우리는 뭔가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게 생기면 어떻게 한다? 호흡하거나 움직이면서 1분 30초를 잘 보낸다. 그러면 끝이다. 그 괴로움이 사라지죠?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좀 더 좋은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예. 감각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머리 쪽에 빨간 오로라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감각인 건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호흡을 빨리 했으니까 피가 빨리 돌잖아요. 그 피가 빨리 돌면은 몸의 감각이 확 살아나요.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가 좋은 사람들은 그 이상현상을 보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보일 때 주의할 점이 있어. 그게 신기해서 거기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빨리 들어가면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이상한 길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뛰어나가다 나 도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 번쩍번쩍 가는 것도 시간이 되면 변해요. 이게 굉장한 줄 알았는데 금방 변하네. 별거 아니네. 인생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다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이 별거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을 맸구나. 이런 걸 매 순간 느껴보자는 게 명상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복잡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 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뭘 강요를 해요. 뭘 사라 그러고 돈을 벌라 그러고 돈을 안 벌면 큰일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인간의 탐욕과 성냄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면 어떤 탐욕도 어떤 욕심도 시간만 지나가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명상 강의할 때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쇼핑 중독이 있대. 시간만 나면 온라인 들어가가지고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고칠 수 없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같은 방법을 얘기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교활해가지고 항상 어떤 대상을 이렇게 잡고 싶어 해요. 안 잡고 있으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힘을 잡는 거예요. 호흡을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자기 몸의 감각을 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거 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네 번째로는 들숨 4번, 날숨 6번 이완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잘 됩니까? 자, 이거는 들숨을 4번 실동하고
날숨을 6번 내쉬는 거예요. 10초, 10번을 왜 그렇게 했냐면, 1분에 6번 호흡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1분에 6번. 1분에 6번 호흡을 하면은, 문장도 이완돼가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1분에 6번 호흡하도 훈련시키는 기계도 있어요.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1분에 6번이 안 돼도 그냥 자기 호흡 받는 대로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빨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맥박 한번 잡아보세요. 맥박 뛰는 거 느껴져요? 잘 안 느끼는 사람들은 목 잡으면 금방 느껴요, 목. 맥박 4번 뛸 동안 들이쉬고, 맥박 6번 뛸 동안 내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자, 그만. 맥박으로 하는 건 잘 되죠? 맥박 4번 뛸 동안 들이쉬고, 맥박 6번 뛸 동안 내쉬는 거예요. 보통 성인들이 1분에 한 80번 정도 뛰어요. 한 8번 정도? 그렇게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분이 언짢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이거 하면 상당히 긴장이 이완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같이 못 해보는데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맥박을 재세요. 이거 한 10분 한 다음에 다시 맥박을 재세요. 그러면서 맥박이 얼마나 느려졌는가 확인해 보세요. 보통 한 10번 이상 맥박이 느려져요. 재밌는 거 한 가지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자기 긴장을 이완시켜야 돼요. 야구선수들이 타석에 올라가서 껌 씹는 것도 일종의 긴장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타이거 우즈는 타석에 들어가면은 한 3초간 욕을 막 해요. 근데 무려 맥박이 3분의 1이 준대요.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만드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걸으면서 분당 6회 이완심호 4걸음 걸으면 들이쉬고 6걸음 걸으면서 내쉬고. 자,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떨어뜨리세요. 한 서너 번 하세요. 자, 들었다가 쿵, 들었다가 쿵. 그러면서 쿵 떨어뜨릴 때 발바닥의 감각을 보세요. 자, 들었다가 쿵, 들었다가 쿵, 들었다가 쿵. 그 다음 이제 걸어보세요. 4걸음 걸으면서 들이마시고 6걸음 걸으면서 내쉬세요. 자, 시작.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쉬고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쉬고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쉬고 4번 들이마시고 6번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앉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잡생각할 틈이 없어요. 잠깐 막강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술론 명상센터에 가면은 명상 끝나고 나서 스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가요. 근데 미얀마는 스님한테 갈 때 꼭 하나 선물을 들고 가게 돼 있어요. 뭐 들고 가. 그럼 내가 이제 스님한테 선물 하나 주면 스님 앞에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하나 받고 하나 내주는 거예요. 스님 반 선물을. 근데
미얀마는 약이 비싸요. 그 공산품 같은 게 비싸가지고 부자들은 스님한테 뭘 사다 드려요? 약을 사갖고 와요. 근데 가난한 돈 없는 사람들은 뭘 사가지고 가요? 빵 한 조각, 집에서 야채 같은 걸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요일날 가서 그 야채 하나 주고 약 하나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생겨. 리을마다. 그러니까 스님 앞에 이만큼 쌓여 있어. 그 선물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님이 부의 재분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만할까요? 그 질문 좀 해도 돼요? 예, 하세요. 예. 그 아까 그 4.6 그 이완호흡법 6초 들이쉬고 8초 내쉬고 이렇게 늘리면은 어때요? 더 좋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더 좋다는 얘기가 이제 들은 것 같아가지고 호흡을 늦게 그러니까 그 비율이 날숨이 더 길게 해가지고 비율이 4대6 되도록 그렇게 배분하시면 돼.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예. 호흡할 때 숫자를 세다 보니까 4번 살린 동안 이게 딱 끊어지고 내쉴 때도 이렇게 약간 끊어지듯이 내쉬게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괜찮아요. 처음엔 상관없어요. 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이제 조정이 돼. 그건 큰 문제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여러 가지 호흡법을 알려주셨는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체조하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 쭉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가지고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걸로 하시면 돼. 그러면 한 30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하루에 몇 자기 분 정도? 능력껏. 능력껏.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구역에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10분, 최소한 30분은 미니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1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는 만큼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걸 여러분이 틈틀 나가시고 제가 그 조언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답답할 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한국의 지금 정치 현실을 뭔가 바꿔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하려면은 그 선한 의도가 생겨야 돼.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겨야 돼. 근데 답답하면 그렇게 다 막혀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도 답답한 생각이 들면은 이런 호흡을 하세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완되죠? 마음이 이완되면은 마음은 창의력이 생겨요. 마음이 이완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 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수정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밖에 없어요. 트라우마 치유 명상 핵심이 뭐냐 하면 이태원 참사로 생긴 답답함, 우울함, 분노 이런 거를 이완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바꿀 수 있는 행동력 이런 걸 회복하는 거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홍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비가 오니까 거기서 꽉 막힌 거예요. 그걸 이태원이 확 오면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지하철에서는 계속 또 오려고 하고 그런데 그 홍대 지하상가는 대부분 건물하고 그 연동이 돼 있잖아요. 건물로 가면 분명히 출입구가 있는데도 거기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행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냥 단톡에다가 상가로 나오면 출구가 많다고 문자를 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그 바꿔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다 그 출입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 보면서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우리 마음이 긴장하고 답답하면은 그 생각을 못 해요. 밖에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거기를 계속 올라가려고들만 하는 거 보면서 조금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긴장을 풀면은 돌아볼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할까요? 예. 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냥 한 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평소에 명상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편해도 되나? 사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딱히 저분들을 위해서 할 것도 지금 당장이 없고 그냥 여러 사람하고 함께 나가서 하는 그런 거밖에 없고 그런데 저는 명상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할 때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욕심, 경쟁, 굉장한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이니까 왜 이런 걸 하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데 호흡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게 이완되고 몸과 마음이 그 정신도 이완되고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입니다. 제가 제 감사합니다. 경험을 한번 얘기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그 노인시설이 소방공사야 될 쯤에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혈압이 190에 120, 낮을 때는 60에 40 그렇게 널뛰기를 했어요.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초연하게 고혈압 약을 처방해 주는데 서울대 의사가 못 믿어서 약을 안 먹었거든요. 영상 그런 건 모르지만 느낌상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 느낄 때는 그 현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약 안 먹고 지금은 정상인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제가 아마 그때 약을 계속 먹었다면 의료사고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190일 때 고혈압 약을 먹는 게 맞지만 60에 40인데 고혈압 약을 먹으면 그거는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몸에 신호가 오면은 무조건 현관 밖에 나가서 들숨날숨을 한 서너 번씩 하고 다시 실내로 들어오고. 근데 지금 아직 고혈압 약 안 먹습니다. 어이구야, 대단하시네. 우리가 다음부터는 명상으로 세상 바꾸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5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신수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온라인으로 보고 함께 수련하는 거예요. 다들 명상으로 세상 바꾸기가 가능하냐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자꾸 생각하는 거를 한 10,000명 정도만 다 같이 하면 금방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준비되는 대로 공지를 드릴게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밤 되세요. 예.